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밍 실무, 실습,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 스레드와 멀티태스킹 부분이랑요, 14장, 고급 컴포넌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3장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과제가 떠 있는 거를 확인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과제 보시면, 기말 프로젝트 과제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스코드와 결과 화면, 그리고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실습이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부분들은 철저하게 실습 위주의 그런 내용들이라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13장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크게 강의가 길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기말고사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말고사를 아마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틀어놓고 딴짓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말고사가 꽤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말조차 몇몇 분들은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14주차에는 기말고사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서 쓰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현장에서 이클립스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다 하신 다음에 해당 워크스페이스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클립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환경이 이클립스가 동작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시험 시작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시험 칠 컴퓨터에 해당 환경을 좀 세팅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강의실에서 실습을 진행을 안 해왔었기 때문에 해당 전산실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위한 환경 세팅을 좀 미리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작한 후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3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와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멀티태스킹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작업, 태스크들이 동작을 하는 것, 이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공부하면서 유튜브를 틀어놓는다거나 TV를 보면서 빨래를 갠다거나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 를 우리는 멀티태스커라고 부르고,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네 어머님들을 보면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빨래를 개는 이런 걸 되게 능숙하게 잘 하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빨래를 개면 드라마를 보고 있고 손은 멈춘다거나, 아니면 드라마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빨래를 다 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성향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해서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시에 막 4-5가지 일을 동시에 쳐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 것.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캐릭터와 그 다음에 미니언들 아니면 상대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순서적으로 하나 너 뭐하고 나 뭐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각각을 스레드로 만들고 그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처럼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완전히 실시간성이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러한 개념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태스킹 응용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를 재생하는 애가 따로 있을 거고, 네, 비디오를 틀어주는 애가 따로 있을 거고, 이 밑에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기 위한 그런 버튼들을 처리하는 태스크가 별도로 있어서 세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얘가 이제 유튜브라고 한다면 사실은 네트워크에서 받아오는 태스크도 또 있을 거고요. 걔를 디코딩해주는 태스크도 있어서 뭐 5개에서 6개 이상의 태스크들이 동시에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라우저 같은 거 한번 띄워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델 누르고 작업 관리자 누르면 동일한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막 10개 이렇게도 떠 있습니다. 걔네들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테트리스 게임 같은 경우에도 배경음악이 재생되는 거, 블록으로 움직여주고 화면에다 다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키 입력을 받아주는 애, 그 다음에 뭐 라인이 만들어지면은 지워주는 애,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태스크로 다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태스크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태스크들이 각각 동작을 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벤트를 던져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도 사용자가 이렇게 뭐 일시정지를 누르면 이 일시정지의 이벤트를 비디오 재생 태스크와 오디오 재생 태스크한테 보내줘서 멈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혹은 네트워크 태스크에서 버퍼에 지금 현재 미디어가 다 비었다. 그럼 여기에 인터럽트를 제공해줘서 네, 다 멈출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버퍼가 다시 차면 다시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 스레드 사이에서 이벤트 발생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멀티태스킹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스레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수행을 할 때에는 멀티 프로세스 환경이나 멀티 스레딩 환경을 이용을 합니다. 멀티 스레딩이나 멀티 프로세싱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는 멀티 프로세싱 환경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자바는 스레딩만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CPU 스펙에 보면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개념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펙에서 컴퓨터를 할 때에는 하이퍼 스레딩이 된다. 이 말은 스레드가 동시에 몇 개가 동작할 수 있는 CPU의 자원을 제공해준다. 보통은 하나의 CPU 안에서 스레딩을 2개 동시에 돌린다거나,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인데요. 다 스레딩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랑 운영체제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고,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프로세스가 좀 더 큰 개념이고, 프로세스 안에가 멀티 스레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태스크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태스크는 네, 여러 개의 프로세스,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로 동작하고,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동작을 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프로세스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스레딩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세스와 스레딩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이 스레드가 실행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또 스레드가 동시에 이 2개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래서 수행되어야 되는 메소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과 바늘의 개념처럼 이렇게 꿰어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스레딩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마치 바늘이 하나의 실을 가지고 바느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멀티스레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테트리스 여러분들 대부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트리스를 했을 때 오디오를 실행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블록을 아래로 계속 하나씩 움직이는 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입력을 받아서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확 떨궈주는 애.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실은 이 화면을 다시 리프레시 시켜주는 애도 있을 테고, 이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면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받는 스레드도 추가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혼자 동작하는 애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바 버추얼 머신은 스레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서 사실은 이 세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서 실행을 하는데 1초에 뭐 100만 번, 1000만 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얘네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지만 시간 단위로 쪼개보면 얘를 뭐 1ms, 그 다음 얘 1ms, 얘 1ms, 다시 얘 1ms, 얘 1ms, 1밀리초.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을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동작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데, CPU에 따라서는 두 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동시에 하게 되는, 듀얼 코어 같은 경우는 코어가 두 개니까 두 개가 당연히 동작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바 버추얼 머신이 3개의 스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고 A 스레드를 선택하면 스레드 A의 코드가 호출이 되고 A 스레드를 일시 중단한 다음에 다시 B를 선택하면 B의 코드가 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ABC 순서대로 동작을 하기도 하고 요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떠한 정책으로 스레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한 번이 아니라 얘는 좀 더 중요하니까 얘는 뭐 3번, 얘는 2번, 얘는 1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는 2ms, 3ms, 1ms, 2ms, 3ms, 1ms 이런 식으로도 할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운영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스레드와 멀티 스레딩이라는 개념에서 이 스레드는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인데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스케줄링이 되는 단위를 우리는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의 멀티태스킹은 멀티 프로세싱은 지원하지 않고 멀티 스레딩만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스레드를 사용을 해서 스케줄링을 한다. 그럼 멀티 프로세스랑 멀티 스레딩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뭐냐? 멀티 프로세스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면 스레딩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동작을 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네, 얘네들은 데이터가 공유돼서 훨씬 더 빠르게 싱크로나이제이션, 서로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좀 이점이 많아요. 반면에 프로세스는 멀티 프로세싱으로 구현되는 애들은 얘네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좀 더 뭐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얘네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IPC라고 하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동작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뭐 요 정도만 상식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운영체제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 스레드가 대기하는 동안에 다른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간 지연을 줄여서 CPU를 거의 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멀티스레딩으로만 지원을 하고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멀티스레딩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접속함과 동시에 웹서버 스레드에서 스레드를 하나 카피해서 여러분들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스레드가 하나 웹서버에서 생성이 되고 이 웹서비스 스레드가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들을 파싱해서 해당 요청하는 자원들을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져서 모든 사용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많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멀티스레딩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 그리고 좀 모든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자바에서의 스레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바에서의 스레드는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스케줄링이 되는 기본적인 코드 블럭이고요. 그래서 그냥 코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인 스레드는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 어떠한 주기가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관리되고 스레드 단위로 이 스케줄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자바 버추얼 머신은 하나의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할당이 되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위에 뜨고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스레드들이 떠서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형태가 되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 스레드들도 모두 종료가 되는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스레드를 추가로 늘릴 수도 있고 이 스레드가 필요 없으면 종료할 수도 있어서 각각 다르게 처리가 되고,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직전에 여러분들이 구현하셨던 GUI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GUI와 메인 메소드에서 두 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레드들을 추가해서 코딩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바 버추얼머신에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레드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자바 버추얼머신이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독립적으로 하나의 자바 버추얼머신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뜨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바 버추얼머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이 돌게 되고, 하나의 자바 응용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이렇게 동작을 해서 멀티 스레딩을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객체가 있고 스레드 코드가 있으면 자바 버추얼머신은 이 스레드 정보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이 스레드 코드는 일부 중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객체를 공유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코드 자체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 안에 코드는 많이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다 하면 코드 자체는 똑같이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제 자바 버추얼머신은 스레드를 기본적으로 몇 개의 스레드가 돌고 있는지, 스레드의 코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우선순위가 뭐인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케줄링을 하고 종료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의 자바 버추얼머신에 4개의 스레드가 실행 중이고 그 중에 스레드 2가 현재 실행 중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레드 코드는 응용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나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멀티스레딩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실제로 만들어 보는 부분인데, 얘는 이제 가져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다 쓰면 돼요 라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스레드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스레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코드를 실행하도록 자바 버추얼머신한테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얘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스레드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바 버추얼머신이 알아서 스케줄링 하면서 이 코드를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요청만 하면 돼요. 사실 나머지는 자바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게 자꾸 지워지지? 신기하네요. 왜 이렇게 되지? java.lang.thread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면 얘는 이제 스레드로 동작 가능한 거고요. 부득이하게 어떠한 다른,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것들을, 다이얼로그 같은 것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두 개를 상속 못 받으니까 이 경우에는 java.lang.runn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얘를 임플리멘트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다른 것도 상속받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싶다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타이머 스레드 이렇게 해놓고, 이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스레드에 있는데 얘를 오버라이드해서 여기에서 동작할 때 필요한 코드들을 이 안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public void ru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소드만 오버라이드 하면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질적인 스레드 코드예요. 그래서 얘가 동작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메인 메소드랑 유사한 형태인데 스레드의 메인이다. 얘는 스레드의
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런 메소드에서 스레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머 스레드 새로 객체를 생성하고 여기에 있는 스타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니까 얘가 이제 런을 호출해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동작을 하니까 얘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만 이제 런에다가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살펴보면은 뭐 런에다가 무한 루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값을 출력을 하고 하나 출력하고 네 1초 동안 잠이 들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1초 후에 0, 1, 2, 3, 4 이렇게 1초씩 계속 증가하는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테스트 스레드에서 네, 메인 메소드에서 스레드 객체 생성하고 스타트 끊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식상하죠. 너무 간단하니까 3개를 동시에 1초 단위의 타이머를 만드는 거.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에다가 3개를 띄워서 시작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해보시면 네, 될 거예요. 얘 3개가 아닌가? 1씩 증가하는 거고 타이머 받아서 그냥 하나씩 동작시키는 걸로 보이는데 코드가 네, 그냥 하나씩 이렇게 동작을 하네요. 네. 뒤에 3개, 4개 이렇게 동작시키는 스레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레드 만들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런이 메인 메소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런이 종료하면 스레드도 종료해요. 그래서 대부분 런 메소드에는 무한 루프가 있습니다. 계속 동작할 수 있게.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종료했으면 스레드는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객체를 만들고 새로 스타트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스레드에서 다른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총으로 쏴서 얘를 죽이면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사라지는 건 이 스레드를 종료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에는 네, 임플리멘트 러너블 해가지고 하면 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네, 요 뒤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할 때 뉴 스레드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스레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객체를 이용을 하느냐 이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을 한다라는 형태. 그래서 요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캐스팅 하는 거죠. 네, 일종의 업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동작 방식 똑같으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 함수 호출하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 네, 상속이 아니라 구현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깜빡이는 문자열을 가진 레이블을 만들어서 깜빡깜빡거리게 스레드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주는 레이블인데요. 네, 이렇게 코드 만드시면 되니까 이 코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번 네,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들에 대해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스레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정보에는 이름과 아이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현재 소스 코드에서 어디를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의 상태, 현재 동작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뭐 멈춰져 있는지, 종료되어 있는지, 새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건 운영체제 시간에 되게 자세하게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이 종류가 있다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고요. 어떤 그룹의 스레드인지,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스택, 얘네들이 이제 동작을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종료됐으면 레지스터, 현재 CPU에 있는 레지스터 값들을 여기에다 다시 저장을 해놓고 얘를 올려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지스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레드의 상태는 첫 번째 new는 생성은 됐지만 아직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new라고 하고요. 러너블은 현재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Q에서 나 실행해야 되는데 순서가 되지 않아서 너 한 번, 너 한 번, 너 한 번, 너 한 번 해야 되는데 얘가 실행되고 있어서 난 아직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상태고요. 웨이팅은 웨이트를 호출한 상태라서 다른 스레드가 나를 깨워주기 전까지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웨이팅이라고 하고요. 얘는 동기화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가 어떤 다른 캐릭터를 소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웨이팅을 하고 있다가 얘가 궁극기를 통해서 소환을 하면 이 얘가 웨이트에서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노티파이를 통해서 얘를 깨어나게 하면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져 있다가. 그래서 웨이팅은 일정 시간 동안 잠을 자게 대기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블럭은 프린터 작업을 했는데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스레드가 프린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 작업이 실행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 혹은 네트워크에서 어떤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아직 다운로드를 받고 있어서 그걸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블럭이고요. 터미네이트는 이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들은 자바 버추얼 머신상에서 다 자동으로 기록이 관리된다. 그래서 동작 상황은 이런 식으로 동작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바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쪽 전공에서는 이런 유사한 그림들이 거의 모든 종류에서 다 나옵니다. 운영체제를 배울 때도 나오고 언어를 배울 때도 나오고 하니까 하나를 기억하시면 나머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말고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학기에 배우실, 그 다음 학기에 배우실, 또 그 다음 학기에 배우실 과목들에서 계속해서 이 그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제대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양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운영체제 이런 데에서는 진짜 외우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리미리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세팅하는 방법은 우선순위 10이 제일 높은 값이고요. 1이 제일 낮은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얘가 덜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생성하면 5의 값으로 세팅이 되는데 얘는 중요하니까 좀 더 많이 실행해야 되고 얘는 안 중요하니까 조금 실행해야 돼 라고 한다면 얘는 10, 얘는 1로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우선순위를 세팅하는 방법은 set priority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으면 get priority를 호출하면 되고요. 기본값은 5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 스레드가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을 할 때에는 동일한 우선순위 값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set priority를 호출해서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서 올려주면 더 많은 시간을 할당받아서 더 많이 동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우선적으로 스케줄링이 되는 형태, 그래서 우선순위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일한 우선순위는 돌아가면서 실행이 된다.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탕 나눠줄 때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게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인을 실행하는 메인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실행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애가 메인 스레드입니다.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애가 메인 스레드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무조건 메인 스레드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를 종료하면 메인 스레드가 같이 종료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을 실행하고 있는 애도 하나의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출력하기 위한 예제니까 이 스레드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종료하거나 다른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하기 위한 코드들을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얘는 인터럽트를 줘서 다른 스레드를 종료하는 거, 얘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종료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된다라는 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직접적으로 인터럽트를 주지 않고 플래그를 만들어 놓고 플래그 값을 변경을 해서 그 플래그가 바뀌면 종료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종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자바라는 글자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다가 마우스를 딱 클릭하면 종료, 딱 이렇게 스레드가 종료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는데, 이 코드는 아마 기말고사에 유사한 코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숫자를 0부터 1, 2, 3, 4를 막 랜덤하게 이렇게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1번부터 뭐 50번까지 순서대로 클릭한 시간을 측정해서 몇 초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뭐 이런 게임 하나를 만드는 네, 문제가 제공될 겁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접 실습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스레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스레드들 사이의 동기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다수의 스레드가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동시에 접근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 스레드도 여기에다 값을 쓰고 이 스레드도 여기에 값을 쓰면 이 값으로 바꿔야 되는지 이 값으로 바꿔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서 얘 바꾸고 그 다음에 얘 읽어가서 그 값을 얘가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게 바로 스레드의 동기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멀티스레드의 공유 데이터의 동시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자 하는 스레드를 한 줄로 세워서 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스레드가 동시에 프린터를 쓰면은 I love you forever 라는 것과 자바는 좋은 것이야 배워서 많이 알고 취직도 잘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를 얘가 동시에 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혹은 뭐 직계판을 통해서 동시에 접근하는 사례도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사례예요. 그래서 스레드 동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자바 스레드를 동기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synchronized라고 하는 블럭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 블럭이 있으면 이 블럭은 수십 개의 스레드가 있어도 이 중에 하나만 이 영역에 synchronized로 정의된 이 영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처리할 수 있게 돼서 wait notify로 wait하고 있다가 notify가 와야지만 여기 다음 스레드가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synchronized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앞에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add라는 메소드는 synchronized라서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을 때 하나만 들어올 수 있어. 혹은 특정 메소드 안에서도 이 블럭을 synchronized 해야 된다면 이렇게 synchronized this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뭐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요 예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싶다면 게임 같은 걸 만들고 싶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동작이 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운영체제나 알고리즘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듀서 컨슈머라고 하나는 계속 만들고 하나는 계속 소비하는, 즉 유튜브 서버랑 여러분들 유튜브 지금 동작하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하나는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네트워크로 보내고 하나는 네트워크에서 계속 데이터를 받아서 소비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런 싱크로나이즈드 문제를 사용한다. 뭐 자세한 내용은 운영체제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ait하고 notify를 이용을 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서 요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만들어 보시면 키보드를 막 누르면 얘 바가 쫙 이렇게 차오르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3장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